그래서 서울대 교수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공부를 좀 하려고 하면은 텍스트에 대한 이해 능력 없이는 절대 공부를 잘할 수가 없다. 자, 고교학점제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공통 과목의 필수 단위가 8단위인데, 10단위인데, 10단위를 갖다 이제 8단위로 이제 줄이는 과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넘어가면서 필수 단위를 줄이고 선택할 수 있는 단위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게 됐고요. 원래는 이제 17회 수업을 하죠. 50분짜리를. 근데 50분짜리를 16회 수업으로 이제 한 해 분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이제 밖에서 뭔가를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들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교과목 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해야 될 내용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학생이 시간을 들여서 뭘 할지도 고민을 해줘야 되고 학부모님들도 이것저것 알아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진로에 대해서 이게 뭐가 유리한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부분에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컨설팅이 그 내용들을 조금 뭐 이어붙여 드릴 수 있고 현행의 어떤 공통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 이 부분이 공통 과목만 내신 9등급제로 되고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A, B, C, D, E 5단계 평가로 바뀌게 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특히 융합 선택이라고 해서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과목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인원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한 과목당 수강하는 인원수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러면 학원에서 내신반을 모집하기도 상당히 껄끄러워져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학원의 대형 강의가 점점 줄어들어서 소수 강의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1대1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통 과목, 국영수나 이런 사과탕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융합 선택이라든지 진로 선택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선택의 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인원수가 다 쪼개져요. 그러면 이거 강의 찾는 것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대1로 해서 좀 더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필요로 하는 교과목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도 연결시켜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넘어가고요. 몇몇 가지 이제 학생부 관리할 때 중요점 몇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 지금은 좀 많이 개선이 됐는데 자율활동이 자기의 자율활동이 아니라 학교 소개로 도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특강을 개최를 했다. 진로 탐색 특강을 했고 뭘 했고 학교에서 한 행사들이 쭉 나열돼 있어요. 이거 자율활동 500자잖아요. 500자를 갖다가 학교 소개하는 데 쓴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아까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각 특강이 있으면은 본인에게 진로에 어떤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좀 선별해서 진행을 해주시고 학교에서 이 자율활동을 갖다가 되게 뭐 일률적으로 써주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지속적으로 본인의 진로에 대한 어필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진로와 연결시키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했던 뭐 어떤 특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본인의 어떤 진로화 될 수 있으면 엮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활용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딥러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강을 했다. 근데 나는 의대를 가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영상의학과 의사를 갖다가 딱 진로로 잡아두고 딥러닝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땡겨주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활동들이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결고리를 찾아주는 그런 활동들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뭐 선생님한테 맡겨둔다든지 아니면 애한테 맡겨둔다든지 이랬을 때는 사실 답이 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체 활동 같은 경우에도 모의의회, 모의법정 뭐 이런 경우에 주제를 뭘로 잡을 건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고민들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혼자 하는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좀 영향력이 적을 수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그 주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천을 충분히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보는 시야와 전문적인 컨설턴트가 보는 시야는 상당히 좀 레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되는 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나 봉사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활동성 자체를 입증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공부하는 것 자체는 교과목 세특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 여기에서 동아리에서 하는 부분들은 동아리나 봉사에서 하는 부분들은 이 세특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을 예, 상당히 좀 포함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세특에서 포함되지 않는 내용들, 뭐 실험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뭐 서베이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활동성이 있는 예,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팀빌딩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예, 그리고 네트워킹을 통해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예, 그런 활동성을 입증을 주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인데 너무 좀 논문 탐색하고 책 읽고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좋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왜? 그거 세특에 쓸 수도 있거든요. 세특에 채워두면 되기 때문에 동아리나 봉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활동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물론 이제 봉사활동이나 독서활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이제 반영이 좀 안 된다라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이제 세특에 녹여 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창작활동 같은 경우 동아리는 계속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으로 이런 활동성을 입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봉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봉사 동아리 자체에 참여를 해서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진로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독서입니다. 독서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4번 문항, 지금 현행은 서울대 3번 문항이죠. 예. 그러니까 승부사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울대 원서 넣을 때 그 시절에도 서울대가 책 5권을 쓰라고 그랬거든요. 예, 지금 뭐 3권, 2권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서울대는 상당히 책을 많이 봅니다. 그럼 책을 왜 보느냐? 예,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새 보면은 영상으로 많이 이제 지식을 습득을 하거든요. 근데 영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대다수의 정보는요, 텍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교수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공부를 좀 하려고 하면은 텍스트에 대한 이해 능력 없이는 절대 공부를 잘할 수가 없다. 대학에서 공부를 심화학습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책을 선정을 하고 어떤 책을 선정했고 거기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대 권장도서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전에 고전이라고 했던 그 내용들이 쭉 이어져 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 책들이 상당히 보기에는 껄끄럽지만 이게 활용도는 상당히 높은 그리고 난이도도 어느 정도 있는 의미 있는 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독서 목록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참고를 해서 독서 목록을 기본 독서를 채우고 2학년, 3학년 때는 본인의 진로와 연관된 그런 독서들을 읽어두시는 게 좋고요. 대입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 면접 문항에서 질문이 나올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특에서 어떤 특정 교과를 갖다가 심화학습을 할 때 책만큼 좋은 게 잘 없어요. 물론 이제 논문을 봐도 되기는 한데 책을 이어서 점점 심화학습을 하는 부분들을 같이 엮어주시면은 상당히 시너지 효과도 있고 나중에 자기소개서 쓸 때도 상당한 소재거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독서 같은 경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겠네 이렇게 계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꾸준하게 독서를 해주시는 게 좋고 중위권 이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독서가 그렇게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인서울 상위권, 중경외시 이상의 학교를 지원한다. 건동원까지도 충분히 독서는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름 있는 학교, 학종 전형으로 대학을 가겠다라고 한다면은 독서는 분명히 진행해야 될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